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8.69%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과 영남에 이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변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호남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17만 8,090표, 득표율 88.69%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주 충청과 영남에 이어 호남에서도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압도적 대선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킨 자존의 땅 호남, 그 호남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실현해낼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제까지 다소 낮게 나타났던 권리당원 투표율도 53.59%로 충청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2위는 경제부총리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번 마주한 경험을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한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경제 위기 때 그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주십시오. 제 모든 지식, 경험,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자신을 호남의 사위로 소개한 김경수 후보는 5.18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지만 3.9% 득표율로 3위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누구도 내란할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호남 경선을 포함해 3차례 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9.04%, 김동연 후보 6.54%, 김경수 후보 4.42%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선을 마친 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심리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거라면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전원협의체 회부에서 심리 중인데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이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대행과 조만간 만날 것으로 알려진 정대철 헌정회장이 하루 종일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를 파렴치한 출마 간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4.19 혁명 국가조찬 기도회에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을 보내 자신의 축사를 전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대행은 이틀 전 국회 시정연설에 나와서도 국민의 마음을 모으자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틀 만에 또다시 국민 통합을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먼저 연락해 조만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회장은 오늘 주변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침묵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정치권 원로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한 대행이 출마하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JTBC와 통화에선 한 대행과 직접 소통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런 행보를 두고 파렴치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정 책임을 뒷전으로 미루고 대놓고 대권 행보를 하면서 간보기를 하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겠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보와 별개로 4명의 후보가 벌이는 국민의힘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어제 1대1 토론에서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금 전엔 후보 4명이 참가하는 마지막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가족이 개입했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끄집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세요.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보면 가족 맞는 모양이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책에 썼던 내용을 들고 나와 반격했습니다. 현물 ETF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책에 쓰셨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모르고 썼지 이 묻는 거 아닙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때 잘 모르고 그게 좋게 보여서 썼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고요. 내가 자세히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만 넘어갑시다. 오늘 한 건 했네요.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두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한 대행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일정 대신 토론 준비에 전념한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4후보는 조금 전에 시작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책임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친윤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룰을 바꾸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며 당무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1년 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윤심으로 불린 김기현 전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논란은 국민의힘이 2022년 12월 대표 선출 룰을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꾸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이 결정으로 여론조사 선도인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아예 출마를 고사한 것을 두고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은 저출산 부위원장 기후대사 해임시켜버리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굴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철수 후보 비방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들에게 김기현 지지, 안철수 비판 홍보물을 공유한 겁니다.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그리고 또 법률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버젓이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소추 특권으로 수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은 고발인에게 오는 29일 화요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수사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손실만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증권거래소 보고서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별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JTBC가 확인한 수사 재판 자료는 이와 다릅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9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하지만 수사 자료엔 김 여사 계좌 6개가 도이치 주식 거래에 이용됐으며 주가 조작 공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패밀리, 한 배를 탔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의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게 대표적입니다.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2년 뒤 법원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선거기간 발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검찰 수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건진법사의 다이아 목걸이 선물과 같은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무혐의로 덮였던 도이치 주가 조작은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수사 김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당시 통일교 2인자인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건진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3위로 날짜가 찍힌 5천만 원 신권 관봉이 건진 거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집중된 건진법사 의혹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그 이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태우 씨를 2022년 강서구청장에 출마시키고 1년도 안 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광복절 특사로 복권시킨 뒤 사고 지역인 강서구청에 재공천을 준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뿐이 아닙니다. 검찰은 김태우 전 구청장뿐 아니라 문충훈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 후보 공천엔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속도만 내는 게 아닙니다. 무혐의 결론도 뒤집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6개월 전 불기소 결정을 냈는데 어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도이치 수사는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배정됐습니다.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3곳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곧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고객들이 대리점에 몰리면서 유심 재고는 벌써 다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서둘러 유심 교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유심을 받으러 온 고객 10여 명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자산관리고 여러 가지 비밀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몰리면서 이미 유심 재고가 떨어진 대리점도 많습니다.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언제쯤 들어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예약 중이어가지고요. 어제 SK텔레콤이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 정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를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불법 도용되거나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사기도 일어날 수 있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통화도 엿들을 수도 있고 휴대폰 주인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유출을 우려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지시 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선 임원 수천 명이 유심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도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해커들이 유심을 복제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우회할 수 있으니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보험사 역시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의과 대학들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한다고 투표만 하고 행동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라는 지침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협의한 각 의대는 학생들이 복귀할지 묻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수업 참여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문이 시작되자 전국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은 의대 비대위원장에게 긴급 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복귀 의사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투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에 있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복귀한다고 투표만 하고 수업은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의대협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지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자 일부 대학에서는 복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복귀율은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업의 복귀가 지금 이제 쉽지 않은데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수업 거부로 인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오수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는데 한 명은 구조됐고 한 명은 숨졌습니다. 또 강원 인제에서는 산불이 났고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는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좁은 구덩이에서 삽으로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선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풍동 한 도로에서 오수관 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2명이 흙 아래 깔렸습니다. 인부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첫 스타트를 흙먹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흙이 밀려 들어온 거지. 추가 붕괴가 우려돼 구조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30분 뒤 노동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나머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강원 인제군 하남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초속 6m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경북 봉화와 포항, 경주 등 오늘만 8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선 부모를 살해하고 복도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부터는 주말에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민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민광 기자 시작할까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깐족 그리고 코바콩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 얘기 같네요. 맞습니다. 어제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맞수 토론을 벌였는데 사실상 인신공격 수준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먼저 홍 후보의 발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 폄하한 일 없습니까? 에?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네, 홍 후보가 깐족거리는 당대표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자 네. 한 후보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이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게 존경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뭐 같은 당 대선 후보끼리 벌이는 토론회라고 하기에는 거친 측면들이 있네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바로 다음 키워드 복국은 잊어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제가 사진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모습인데 이렇게 다정한 사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 그렇게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죠. 네. 이 사실 어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덕담을 훈훈하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 훈훈한 장면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군산까지 오셨네요.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후보랑 복국은 무슨 관계였죠? 네, 두 후보는 노원병 선거 때부터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른바 여의도 복국 사태 때 감정의 골이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네. 이 복국 사태에 대한 이 후보의 설명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는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웬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너무 시끄러워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전후 맥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의 한 복국집에서 이 후보가 기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바로 옆방에 안철수 후보 일행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식당이 방음이 좀 안 좋았던지 안 후보가 큰 목소리로 이 후보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고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이 후보에게도 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가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지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네, 뭐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뮤지컬 배우의 연주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또 공연 도중에 사진을 찍거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정숙이 기본인 공연장에 부는 새로운 바람인데요.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연장에 들어선 사람들이 예매해둔 자리 대신 무대로 올라갑니다. 사진 찍고 음료도 마시는 사이 포스터에서 본 배우들이 악기를 들고 쓱 나타나더니 곧바로 신나는 연주를 시작하고 관객도 점점 흥이 오릅니다. 본 공연 전 30분 동안 열리는 이 프리쇼는 10년 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 관객 참여는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그 바에 내가 직접 손님으로 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랑 저만의 약간 혼자만의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공연이 한창인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자리로 배달된 음식도 먹습니다. 기존에는 방해로 여겼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내 공간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 아예 극에 참여하는 방식도 인기입니다. 무용수가 앉아있던 관객을 무대로 이끌어 함께 춤추며 각자의 몸짓을 만들어내고 관객 추리로 살인범을 밝히며 그날 다른 결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에서 이런 흐름을 이끈 대표작도 올해 8월 한국에서 공개됩니다. 가면을 쓴 관객이 호텔 객실로 꾸며진 무대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줄거리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획일적 감상 대신 나만의 경험을 채우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관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대와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계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에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 4주 안에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까지 협상의 유예 시한을 제시했지만 어느 시점엔 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으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와도 협상이 걸려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도로 다룰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아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아 팬들 작년처럼 김도영 선수 때문에 흥이 많이 났겠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아 김도영이 LG 선발 투수 이재강의 견화구를 밀어칩니다. 높이 떠오른 공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와 첫 선발 출장을 하자마자 쳐낸 시즌 1호 홈런입니다. 앞서 1회 첫 타석에서도 중전 적시타를 때려 1타점을 올렸습니다. 김도영이 힘을 내자 부진했던 기아 타선도 신바람이 납니다. 오선우가 3회 석점 홈런을 포함해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하는 등 장단 11안타를 몰아쳤습니다. 기아 선발 아담 올런은 5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펼치며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기아가 LG에 8대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날 20승 고지를 밟은 선두 LG는 시즌 8패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조금 운으로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구가 아직은 제 타이밍에 안 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직은 확실한 제 컨디션이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잠실에선 두산이 5회까지 롯데에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6회 초 롯데 윤동희가 이중 도루로 홈인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결국 7대4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거둔 2위 롯데는 LG의 4경기 차로 다가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약 2시간 전에 바티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겠다는 교황의 바람대로 친구들과 시민의 품속에서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바닥과 가깝게 단출한 나무관에 잠든 교황 프란치스코. 배낭을 맨 한 수녀가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교황이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며 격이 없이 지낸 수녀 중 한 명입니다. 원래는 추기경, 주교, 사제에게만 허락된 제한구역이지만 몸소 권위를 내려놓았던 교황의 뜻을 기리듯 마지막 인사를 가로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3일간 25만 명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목관은 닫혔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90분간 장례미사가 치러지고 교황의 목관은 로마 산타마졸의 대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잠든 전임 교황들과 달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고른 안식처입니다. He told Mary told me, prepare your tomb. People should come here to pray and venerate Mary and not look to the tomb of Pope. 무덤 자리로는 촛대 보관소로 쓰이던 좁은 공간을 골랐습니다. 비문도 간단하게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만 적힙니다. 대성당부터 6km 남짓한 운구행렬은 사람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진행됩니다.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허영엽 서울대교구 신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장례 미세가 진행 중인데 교황님 뜻에 따라서 기존보다 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제 두 분이 예전보다 훨씬 간소하고 또 소탈하게 이렇게 그
장례 예식을 좀 변화시키셨죠. 예. 네,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 장례 절차가 책 한 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세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의 그 장례 미사처럼 굉장히 소박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서 이어졌던 일반인 조문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서 그 시간을 좀 연장하기도 네. 했는데 유독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려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네. 우선은 가난한 사람들 또 약자 편에 서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그렇게 행동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좋은 의미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고 네. 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실시간 그 장례 미사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대부분의 전임 교황님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된 것과 달리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티칸 밖에 있는 그 산타 마리아 대성전에 안치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여기를 이제 마지막 안식처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성당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첫 번째 성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 이미 7분의 교황님이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계속 보통은 이제 관례적으로 바티칸에 이렇게 묘지가 마련되는데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별히 이 성당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국 순방을 갔다 오거나 혹은 돌아오실 때 항상 여기 들리셨고 또 중요한 결정이 있으실 때는 꼭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성당 이름처럼 그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한 곳이었다고 측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에 한국에 오셨을 당시에 방한위원회 대변인을 신부님께서 맡기도 하셨는데 네. 신부님께서 기억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좀 작은 공간, 그러니까는 이제 미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공간에서 몇 번 이제 배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소탈하시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어른들이 들어오면 보통 아랫사람들이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교황님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네. 또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고 또 인사를 하실 때 꼭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그래서 아마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어른이 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분위기가 좀 딱딱해지고 좀 그런데 항상 뵐 때마다 작은 거라도 농담을 하시고 재밌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 곧 콘클라베가 시작이 될 텐데요. 유흥식 추기경님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잘 모르지만 지금 135명이 이제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 80세 미만의 이제 추기경님들이 콘클라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은 이분들이 다 피선거권,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누가 돼도 이상하진 않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로운 또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여엽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